안녕하세요. 와이키사이언스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장현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2025년 대비 고1 학교별 기출 킬러 문항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고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에 설명해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진이 좀 옛날 거라고 좀 얼굴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근무했고 이 지역에서는 한 5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수지랑 이쪽에서. 그래서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오랫동안 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광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하고 궁금하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학교 시험이 광교고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아마 문제를 전체를 다 분석해주면 좋은데, 우선 내년에 우리가 볼 시험 문제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거 1학기 중간고사에서 두 문항만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보시면요, 우선 광교고 통합과학은요, 우선 보면 이 지역에서 유신, 창현, 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주관식 서술형이 나와요. 근데 광교고만 유일하게 서술형이 없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써놨는데 중상일 때도 있고, 작년 중간고사는 한 중에서 상 약간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에 또 2학기 때 중간고사는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이에요. 화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물리 파트 전개에너지가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또 광교고는 일단 대비하는 게 중간고사가 작년에 중상 나와서 요 정도로 이제 성적이 나누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물리를 조금 좀 쉽게 내요. 2학기 때 1학기 기말고사가 물리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물생지 파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 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성적이 안 나뉠 것 같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기말고사를 어렵게 낼 거예요. 물리 쪽에서 어렵게 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교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우선 광교고의 특징을 잠깐 봐보면 인원수가 적습니다. 200 몇 명인 걸로 알아요. 타 학교는 350명. 대부분 350명 전후인데 광교고만 250명, 270명? 올해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25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선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등급이 예전에는 9등급 체제에서 내신이 5등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수능은 9등급 체제로 가고요. 그대로. 일단 수능에서는 원점수, 우리가 표준점수가 주어지지 않고 등급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학교에서 내신을 따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건 내신일 것 같아요. 내신 먼저 얘기를 하면 5등급 체제 하에서 과연 우리가 몇 등급 맞아야 돼요? 당연히 1등급 맞아야지 우리가 중상위권 이상 대학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가 1등급이 4%, 2등급이 11%잖아요. 지금 현재는 바뀐 과정은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10%까지가 1등급인데 그러면 우리가 30 몇 프로,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2등급은요 4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면 1등급을 맞으려고 요번에 어머님들도 엄청 눈치 작전 펼치셨어요. 뭐냐면 창현고 가려고 하다가 2고로 빠지고 이런 학생들 지금 많아요. 저희 학원에 지금 저희 학원에서 3월, 7월 달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리화학 다 끝내고 통합과학 실전반까지 다 끝내고 나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대부분 2고 학생들 꽤 많습니다. 일부러 2고 간 거예요. 내신 따려고. 그리고 인원수도 많으니까. 왜? 2등급 맞으면 안 되고 1등급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광교고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 거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방향을 잡자 이겁니다. 어머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광교고는 있잖아요. 일단 중상인데 기본 개념을 꼼꼼히 봐야 돼요. 특히 광교고 여학생이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 이거 실수, 이 순간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광교고가 아무리 뭐 공부를 하네 안 하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상위권 애들은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광교고는 지금 몇 명이 250명으로 기준을 하면
25명이 1등급이에요. 25명이 1등급이란 얘기는 25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250명 중에서. 근데 실제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틀린 학생이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개에서 한 3개 사이까지가 2등급이에요. 근데 여기 광교고는 또 특징이 뭐냐면 수행평가가 내신이 50, 요거 시험 점수가 50%, 수행평가가 50% 들어가요. 그러면 수행평가에 의해서도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교고는 제가 항상 작년에 제가 광교고 계속 가르쳤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네들 수행평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험 봐요, 이거 대부분. 수행평가 나온다. 반드시 선생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그 전에 그 수행평가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우리 뽑아가지고 풀고 가서 시험 봐야 돼요. 그 시험이에요, 시험. 얘네가 서술형을 없앤 대신에 그 수행평가를 서술형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나오는 서술형 문제를 쫙 정리를 올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학교별로 나온 걸 쫙 풀리다 보면, 공통분모가 생기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잘 나왔고, 요런 건 서술형 내기 편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아마 풀리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시중 문제집 완자나 기출문제 나온 거 뭐 간단한 거 풀어갖고요 1등급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광교고도 일단 교재를 보고 반드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봐야 됩니다. 부교재가 있는데 그거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7번 수업해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6번 정도의 수업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학교별 준거, 학교별 좀 프린트 있잖아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나오고 선생님이 해준 거 있잖아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왜 미리 못하냐면 선생님이 프린트 적어준 걸 다 유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애들이 다 필기한 걸 가지고 제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거든요. 그럼 확실히 그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수업 전에, 시험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 같은 경우에는 광교고 문제 한 4년치를 쫙 모아보면요. 그래도 공통분모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험을 봐보면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체크를 하고 와야 돼요. 파이널 최종 정리할 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시험 보면 작년에도 저희 와가지고 자랑은 아니고 광교고 우리가 작년 7월에 여기 왔죠. 물론 저쪽 상현에 있을 때 광교고 애들이 왔는데 여기 7월에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화학 어렵다고 막 했는데 저희 반 애들 되게 잘 봤어요. 화학 누구 해가지고 다 1등급 나왔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강의하는 선생으로서 학생이 잘 봤었다. 그러면 기분 좋고,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고 아쉬워하고 저 선생님 0점 몇 점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어요. 틀린 거 하나 틀렸는데 쟤는 1등급인데 2등급이에요. 나 2등급 맞았어요. 그러면 저도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다 맞아야 돼요. 그냥 다 맞으면 돼요. 다 맞으면 되니까 다 맞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재를 어떻게 해놨냐면 완자가 이제 기본서예요.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은 완자를 기본서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YPIC이라는 문제집이 나와 600문제 정도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딱 기본 문제부터 해갖고 유형별로 돼 있어요. 만약에 조금 이따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수소와 헬륨 문제에게 뭐 질량비 문제가 나오면 질량비 문제 10몇 문제 쫙 해가지고 그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요 웬만큼 해결 다 되게끔 해놨고 그 뒤에다가 어려운 문제 또 고난이도 문제를 놓았어요. 그것만 풀어도 되게. 그 고난이도 문제 시중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 고3이나 고2 기출문제 있어요. 그걸 갖다 끄집어다 보기만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리화학 파트에서는 그 문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 풀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만점 맞는데 광교고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물론 저의 이론적인 강의가 잘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포인트는요. 중간고사에서는요. 통합과학 예전 거랑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는 지구과학과 화학이 킬러가 돼요. 근데 학생들은 지구과학은 어느 정도 외우니까 화학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요번에 2학년 올라간 학생들도
화학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물리 선택하고 그랬어요. 의외로 화학을 되게 까다로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화학 부분은 조금 방학 때 선행을 했으면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3월달부터 저희랑 2달 열심히 하면 최대한 잘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조교 클리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광교고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문제인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하나, 지구과학 문제 대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요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우선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수소 원자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수소 원자핵이 나오는데 수소 원자핵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나오고 1에 1이고 얘가 플러스예요. 수소 이온이 수소 원자핵이에요. 중수소 말고 그냥 수소.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수소가 전자가 하나인데 이 안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성자 하나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에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니까 이 수소 원자핵을 다른 말로 얘가 바로 뭐야? 양성자라고 알아둬야 돼요. 아,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다.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자, 수소 원자핵은 뭐다? 양성자다라고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헬륨 원자핵이 나오잖아요. 헬륨 원자핵 1개.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돼? 헬륨이 2에 4예요. 왜? 양성자수 2개, 중성자수 2개가 모여서 질량수 4. 그죠? 요게 질량수란 거 알죠? 이거 배웠어야 돼요. 질량수 4, 질량수 1. 그리고 헬륨은 얼마? 2 플러스가 될 거예요. 전자 2개 버리고. 여기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얘를 헬륨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빅뱅 3분 약 10억 K가 됐을 때 초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광교고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유도하는 거 우리가 계산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대표 문제로 봐봤어요. 자,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양성자가 어떻게 썼냐? 우리가 양성자가 몇 개, 몇 대 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7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막 우주에 있었던 거예요. 우주에 이렇게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얼마? 7대 1의 비율로 있었는데, 얘가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에 초기 때 이렇고, 그 다음 원자핵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만나요. 그래서 뭘 만드냐? 그러면 헬륨 얼마? 2에 4하고 2 플러스. 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양성자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니까 수소 1에 1 플러스 요렇게 수소 원자핵이 우리가 요 두 놈의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인가 봐봐요. 남은 거 보면 몇 개 남았죠? 12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얼마? 1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헬륨 원자핵 대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에 무슨 비?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돼요. 이거 계산 잘 못하는데 간단하잖아요. 12개 대 하나예요. 그런데 얘는 질량수가 1이고요. 얘는 질량수가 4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에? 1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4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와 얘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나요? 3대 1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돼요. 질량비 3대 1. 자, 여기까지 계산해놓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자, 첫 번째, 수소 원자핵은, 자, 봐요. 수소 원자핵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소 원자핵은, 이게 뭐야?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야. 그죠?
양성자는 뭐다? 우리가 업코크. 요새 업코크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윗코크, 아래코크 이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업코크, 다운코크 했는데 업코크, 다운코크에서 윗코크, 아래코크 요새 대부분 학교는 윗코크, 아래코크로 표시해요. 윗코크 위라고 쓰고 아래코크, 다운코크를 D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뭐냐? 양성자는 어떻게 만드냐? 근데 이 윗코크가 아예 제시를 했네요. 윗코크는 전하가 얼마래요? 윗코크의 전하는 얘가 플러스 얼마? 3분의 2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럼 우리가 양성자는 어떻게 되냐? 양성자 법은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가 나와야 되잖아. 자, 플러스 1의 전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UUD 되면 돼요. 윗코크, 윗코크, 아래코크 하나. 그래서 얼마?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 얼마?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1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핵은 윗커크 2개와 아래커크 1개로 만들어진 거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 얼마야? 2 플러스. 그죠? 그러니까 2 플러스니까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 얼마? 플러스 2. 수소 원자핵의 전하량 얼마? 수소 원자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몇 배가 크다? 2배가 크다. 여러분 틀린 거 제발 문제 풀 때요. 대충 풀지 말고요. 맞은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는 확실하게 거요. 틀렸어. 거요. 그러면 문제 안 틀리잖아. 그럼 기억,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차지하는 질량비는 25%다. 뭐 별거 없는 게 여기 질량비가 나왔는데 3대 1이잖아요. 25%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가 돼? 전체 4 중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게 1이잖아요. 퍼센트니까 거기다 100을 해주면 얼마? 25%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때 애들이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런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계산을 안 하고 특히 이런 걸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요. 대충 공부하고 나면요. 수소 원자핵과 양성자가 같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에 대한 아무리 지구과학 문제지만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화학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시험이 첫 중간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지구과학 문제를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화학 문제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22번 문제 쉬운 듯 까다로워요. 이 문제는요. 화학완 문제입니다. 이게 통합과학이 아니라 화학완에서 나온 문제를 끄집어다 낸 거예요. 근데 화학완에서도 비교적 난이도 한 중간 정도, 화학완 기준으로 중상 정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통합과학만 하는 친구들은 조금 좀 까다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어렵게 내려고 하잖아요. 그 이 위에 보긴 똑같아요. 어렵게 내려고 하면요. 희한한 거 내면 어려워요. 홍총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2 때만 배우는 화학식을 내놔서 애들이 왕창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가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하나 더 나오냐? 야, 여기 질소도 하나 더 들어가.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그냥 조말 하나 딱 써놓는 순간.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드릴게.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써요.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여러분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화학식은 그렇게 많은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막 NOF 이런 거 나오면 애들 이제 황당하죠. 뭐 O2F2 나오고 그러면 홍총고가 O2F2 나왔던데 그러면 이제 화학완 한 애는 맞는데 통합과학만 한 친구들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은 조금은 좀 깊은 내용까지 더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요거 보면요. 이렇게 우선 씁니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분자식을 먼저 써요. 그럼 C랑 H랑 만났어? 어떻게? CH4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C2H 얼마? 6이 나와. C3H8 나와. 이 정도 알아둬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보통 여기 이렇게 나오지. 그죠? 요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 H랑 O랑 만났어. 여러분 뭐 있어요? H2O가 있잖아요. 제일 만만한 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틀리려고 하잖아? 틀리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H2O2 나와요. 그럼 우리는 와 이제 에바 되는 겁니다. 에바 이 그림 그리고 하려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H2O2가 없죠. 근데 문제 조금만 이렇게 놓으면 H2O2 내놨다. 만약에 이거 정답률이 한 50% 나왔다. H2O2 나오는 순간 정답률은 30%는 쭉 깎일 겁니다. 분명히.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H랑 N이랑 만나면 NH3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고1 때는 NH3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고2 때 시험이다. 그럼 뭐가 나오냐? N2H2 그 다음에 N2H4도 나와요. 와, 여기까지 나오면 미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C랑 O랑 만나면 나올 수 있는 거 있어요. C랑 O랑 만나면 뭐가 있죠? C랑 이렇게 만나. 그럼 뭐가 있죠? CO랑 CO2가 있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CO라는 건 배위결합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통합과학이지만 선생님 이거 안 내. 이거 안 내. 그냥 이거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거라면 여기에 공유결합이 몇 개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물어보죠. CO2는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가다 고민하는 게 질소와 산소가 만난 화합물을 물어봐. 와, 그럼 뭐야? 질소 뭐야? X 대 산소 뭐야? Y가 이렇게 된 거.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분자구조 못 물어봐. 공유전자쌍 몇 개고 이런 거 너무 복잡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 내가 써준 거 여기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성원자 수가 뭐야? 구성원자 수가 3개고 구성원자 수가 3개야. 둘 다 3개야. 여러분 3개짜리 한번 찾아볼래요?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H2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또 3개짜리 뭐 있나요? 뭐 제일 만만한 거 CO2 있네요. 와, 이거밖에 없네. 되게 쉬워,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3개짜리 나오고 4개짜리 나오고 5개짜리 나오고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써놓고 생각해봐. 자, 우선 H2O를 봐봐. H2O 이 정도는 그려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산소가 나오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요렇게 옥텟 규칙 만족하고 요렇게 만족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공유전자쌍이 얘가 몇 개야? 하나, 2개가 있더라. 그럼 공유전자쌍 수가 2개가 있다? 얘는 뭘로 생각할까? 아하, 얘를 갖다 나를 H2O로 생각을 하자. 그죠?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가를 봐봐. 가를 봐보면 가는 뭘까라고 하면 가는 얘거든. 그러면 얘는 뭐야? 탄소가 있어.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넷 하고 산소는 뭐가 돼?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어. 산소도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 어떻게 돼? 요렇게 8개 되고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가 돼. 그럼 공유전자쌍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얘 4개 되잖아. 그죠? 자, 근데 X가 뭐고 Y가 뭐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와 여기에 공통으로 있는 놈이 있잖아. 공통으로 있는 놈은 누구야? 아, 산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산소가 바로 뭐가 돼? X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니까 얘가 뭐가 돼? H가 Z가 되는구나. 맞아요? H가 Z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탄소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가? Y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싶으냐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개가 나오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화학식을 대충 적고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구성원자 수가 3개니까 이거 아니다.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네 하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쉬우니까 2개만 나왔죠. 실제로는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요. 이렇게 내가 썼을 때 한 3개, 4개 막 나와요. 그러면 3개, 4개 나오면 막 대입해갖고 이게 맞을까 해야 돼. 요건 나가 나오잖아요. 가나 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아마 광교고 문제, 그런 문제 나왔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그 문제 반드시 이 문제 연습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교고는 화학안에 나온 거 요 파트를 반드시 뽑아서 풀어봐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요거 아주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보기를 봐봐요. 자, 보기를 보면 X는 탄소이다. X는 탄소. 와, 그러면 거요. 아니야. 산소야. 항상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항상 연습할 때, 우리 교재 갖고 연습할 때 이렇게 하고. 가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아, 틀려. 이산화탄소이다. 우와, 맞아요, 틀려요. 가는 이산화탄소. 맞잖아. 그 다음에 Y가 Z와 결합하여. 자, 잘 봐. Y하고 Z가 결합해. 자, Y가 뭐야? 그럼 너네들은 문자보다 식이 더 편해. Y가 뭐야? Y가 탄소. 그 다음에 뭐야? Z는 바로 뭐야? 요거잖아. H잖아. 그럼 너네 만나는 거 뭐야? 그래, CH4밖에 없잖아. CH4. 자, CH4밖에 없으니까 C가 뭐야? C가 Y잖아.
Y잖아. 얘는 뭐가 돼? 얘가 Z잖아. YZ. 그거하고 포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거꾸로 써놨네. ZY4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대충 쓰면 안 돼. 이 학생도 봤더니 이 문제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화학식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YZ4가 되더라라고 해야 되죠. 그럼 얘는 뭐야? 틀렸다. 그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긋고 맞는 거 동그라미 치고 긋고 또 연습하고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시험 때 실수 안 해, 여러분이. 오케이? 맨날 이런 거 틀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요거랑 요거랑 거꾸로 읽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지 말고 제발.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넘어가서 자 이렇게 풀이 2개를 마치고요. 잠깐 저희가 잔소리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걸 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입시에서 내신과 수능이 다 결정할 것 같아요. 내신과 수능이 이제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내신을 합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통합과학은 고1 때 배우고 고3 때 또 수능 봐야 돼요. 2학년 때 점프했다가. 그러니까 1학년 때 체계적으로 잘 배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3학년 가서 고생 안 한다. 특히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 문이과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5등급 체제에서는 우리가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 지금 중상위권 학생들, 소위 말해서, 많이 걸려있는 학생들, 한 20등 언저리에 걸려있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실수 하나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딱 하나 나온 거, 한두 개, 두세 개 나오는 거, 3개 정도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네. 그 문제는 우리가 교재에 준비가 돼 있고요. 학교에서 좀 프린트 반드시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고득점 얻을 수 있어요. 무조건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저도 그거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 광교고 거는 제가 광교고는 책임지고 맡아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저희가 광교고 옆에 있잖아요. 학교가 학원이. 근데 와이키사이언스 옆에 있는데 무조건 광교고 대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 와이키사이언스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과학만 전문으로 하는 학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원도 꽤 있는데 뭐 과학을 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하는 데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나와가지고 잠깐 하는 데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상주하면서 계속 자료 분석하고 광교고만 파고 이 동네 거를 파는 선생님들하고 같을까요? 저도 예전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전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학교 내가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인원이 적어지면 빼면 돼요.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없죠.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여기서 죽기 살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갖고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